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영상으로 미리 그 호흡과 배설하고 영상으로 이제 오늘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흡과 배설, 호흡과 배설.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자, 그런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호흡 기관에는 이제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이 있습니다. 이게 1시간 안에 하기에는 좀 되게 많은 분량이에요. 이렇게 호흡하고 배설을 둘 다 하려면 2시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해볼게요. 자,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자, 코는 이제 바깥의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올 때 통로 역할을 하는데 코 안이 좀 습기가 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코 안에서 적당히 데워지고 그 다음에 습한 상태, 따뜻하고 습한 상태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코 안을 통과하면서 따뜻해진다. 습도도 이제 적당해진다. 그 다음에 코로 들어온 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기관이죠, 공기관,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기관에도 그 섬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관에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안쪽에 가느다란 털 섬모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서 만약에 뭐 먼지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뭐가 기도를 막는다던가 그러면 그 섬모를 자극을 해서 기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점액도 있고 그래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기관이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 나누어지는 거를 기관지라고. 기관지. 기관지가 더 기관세지로 나누어지고 끄트머리에는 이게 폐포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기관지는 기관에서 갈라져 좌우 폐로 들어가며 자, 폐 속에 더 많은 기관지로 갈라져서 폐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관지가 쭉 와가지고 폐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그 폐포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폐포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 근데 이 폐포의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폐포랑 연결되는데 그 폐포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지가 와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표면적이 증가해요. 이 폐포가 폐 전체 약 3억 개가 있는데 이 되게 작은 애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쫙 피면은 전체 그 원래 면적의 30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 면적이 되게 넓어지죠. 테니스장 넓이에 해당한다. 아무튼 이 폐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기체와의 그 닿는 표면적이 증가됩니다. 이제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폐포를 모세혈관에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지나다니는 거고 폐포에는 공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할 거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폐는 그렇게 수많은 폐포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좀 공기 주머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갈비뼈와 이 갈비뼈와 횡격막. 갈비뼈가 있고 이 막이 하나 있습니다. 횡격막이라고 해서 이 안에 공간을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이 공간을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쌓여 있는 흉강 속에 있다. 폐가. 이런 구조로 아무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폐포에 모세혈관하고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데
폐포에 있던 산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호흡 운동 중요한데, 호흡 운동은 자, 폐에 원래 근육이 없어요. 예. 심장은 근육이 많았잖아.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 근데 왜 없어야 되냐면 기체들이 폐랑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이랑 폐포 사이를. 근데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이동을 못 해요. 예,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얇은 비닐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근육이 없는데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운동할 수는 없지만 갈비뼈와 횡격막이라고도 하고 가로막이라고도 합니다. 예,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데, 자, 횡격막은 이제 책에 따라 가로막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자, 폐에는 근육이 없고, 근데 근육이 없는데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갈비뼈와 횡격막의 운동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들이마시려면 폐가 커져야 돼요. 폐가 커져야 돼. 근데 이게 폐가 커지려면, 자, 들숨, 갈비뼈는 올라가요. 갈비뼈 올라가. 그 다음에 횡격막은 내려가요. 그러면 흉곽, 이 공간의 부피가 커져요. 근데 공간의 부피가 커지면 누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폐의 부피도 커져요. 흉곽 커지면 폐도 커지거든요. 그럼 폐 내부 압력이 낮아져요. 근데 외부는 1기압인데 폐 내부가 1기압보다 작으면 공기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폐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게 들이마실 때 그런 거고. 자, 내쉴 때는 이렇게 내쉬어보세요. 내쉬어보시면 갈비뼈가 내려가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자, 그러니까 폐가 커지고 작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릴 거는 별로 없는데, 폐가 커져야지 숨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갈비뼈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로막이 내려가는 거를 잘 애들이 못 느끼는데,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가로막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내쉴 때 날숨이죠. 그럼 폐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내려오고 가로막 횡격막은 올라오면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의 부피도 작아지고, 그럼 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에서 외부 쪽으로 공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는 폐가 커져야 되고요. 내쉴 때는 폐가 작아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 법칙은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압력이 커지면은 부피가 작아진다. 근데 거꾸로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진다.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 커진다.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 커진다. 이해가세요? 보일 법칙. 자, 들숨과 날숨에서의 그 성분을 조사하면은, 들숨은 원래 들이마시는 숨이기 때문에 그냥 공기야. 그냥 공기야. 그래서 그냥 공기이고, 공기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가 1% 정도 있습니다. 근데 날숨에서는 내쉬는 공기인데,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지는 줄 착각하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건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한 건 맞죠. 거의 한 100배 정도 증가한 건데, 지금 퍼센트로 따지자면. 근데 증가했어도 질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요. 우리가 뭐 질소를 따로 이렇게 흡수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산소가 줄어들긴 했죠. 15.7%로. 그 다음에 수증기 많아졌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는 이제 세포 호흡을 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날숨에서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는 아니야.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질소랑 산소가 많고요. 수증기도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건 맞아요. 많아진 건 맞다. 자, 그거를 이제 BTB 용액으로 성분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날숨은 여기 빨대 꽂고,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날숨을 내뱉어야 돼. 부글부글. 근데 들숨은 이건 그냥 스포이드입니다, 지금.
포인트로 공중에 있는 공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날숨은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적다라는 거죠. 석회수로도 이산화탄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숨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고 들숨은 뿌옇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회수와 BTB 용액의 색깔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폐에서의 기체 교환. 자,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기체는 왜 그 왔다 갔다 하냐? 농도 차이가 나요. 폐랑 폐포,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폐포와 모세혈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이 간의 농도 차이가 나요.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고농도에 있던 애들은 이제 저농도 쪽으로 확산돼서 나갑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뭐 자연의 이치야.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슬금슬금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 있고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있어요.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조직 세포까지 전달해 주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 한번 일어나고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한번 더 일어납니다. 폐에서의 기체 교환을 이거를 외호흡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이걸 구분을 굳이 해야 되면 이거 외호흡이라고 하고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인데, 자, 심장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르죠. 정맥혈.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러면 폐포는 이산화탄소가 적어. 이산화탄소가 많죠? 많으면 여기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산소는 모세혈관이 더 산소 농도가 적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산소 농도가 더 많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죠.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폐 동맥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데 폐 정맥 이제 이렇게 기체 교환을 했잖아. 그럼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동맥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데가 이게 다 동맥혈이야. 동맥혈. 산소가 많은 혈액. 근데 이제 모세혈관이 온몸으로 갔어요. 온몸에서는 조직 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조직 세포에. 산소를 가지고 왔잖아.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세포 쪽으로 이동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세포에서부터 모세혈관 쪽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조직 세포에서는 이제 정맥혈이 되는 거예요. 정맥혈. 정맥혈의 심장까지 가서 다시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오게 됩니다. 자, 표로 이제 나와 있는데 폐에서의 기체 교환, 산소 농도가 폐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더 높아요.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해서 조직 세포까지 가요. 그럼 조직 세포에서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더 농도가 높습니다. 예,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 번 하시면은 이해 갑니다. 여기 풀어놓은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이거 써주는 게 아니네. 자, 학습 내용 체크. 사람의 폐에는 흉곽에 좌우 한 쌍씩 있으며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써주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은 내려가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변한다고 되는데 커집니다. 숨을 내쉴 때는 폐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져서 나가는 거고, 폐와 조직 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이다. 자, 폐와 모세혈관 중 산소 농도는 폐포네요. 폐포와 모세혈관 중 산소 농도는 폐포에서 더 높고 산소는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됩니다. 조직세포로 왔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조직세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는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배설은 조금만 이따 하고, 자, 54쪽 먼저 피겠습니다. 이게 호흡 운동의 원리 알아보는 실험 기구야. 이게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다 하는데, 자, 이 안쪽에 있는 작은 고무풍선은 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은 흉강이라고 생각해요. 흉강. 요거는 이제 가로막, 횡격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긴 갈비뼈가 사실 표현이 안 돼요. 갈비뼈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기관이고, 요런 자리는 기관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횡격막이 내려가면 요게 이렇게 부풉니다. 이게 부푼 거예요. 네, 부푼 겁니다. 그래서 들숨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걸 위로 올려요. 횡격막을. 네, 그럼 쭈그러들죠. 네. 그럼 날숨이 생깁니다. 자, 잠깐만 멈추시고 탐구하기 문제 좀 풀어봐 주시고,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풀긴 하겠습니다. 잠깐만 멈췄다가 푸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A는 기관에 해당한다. 맞고요. B는 폐에 해당한다. 맞고요. C는 횡격막에 해당한다. 맞네. 아래로 잡아당기면 페트병의 압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압력이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누르질 않으니까. C를 아래로 당겼다 놓으면 이제 여기 놨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B 부피가 커졌다가 작아진다. 맞죠? 자, 우리 몸에서 날숨이다. 날숨, 내쉬는 거다. 내쉬는 숨. 자, 어떤 원리로 나가냐? 날숨이 나갈 때는 횡격막만 써 있네요.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도 쓸게요. 그냥 갈비뼈는 내려와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그러면 폐의 압력이 커집니다. 폐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커져서, 자, 공기가 기관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네요. 할 수 있겠지요? 자, 요거 이제 심화 개념인데, 이런
갈비뼈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갈비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데 어떤 근육이 수축할 때 이제 들숨이 되고 어떤 근육이 수축할 때 날숨이 되냐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봐야 되네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한번 빨리 풀어보고 푼 다음에 다 맞출게요. 자, 풀어봤지요. 풀어보고 하십시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사람의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 폐는 근육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갈비뼈 행경막으로 둘러싼 흉곽 속에 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기관을 거쳐 폐로 들어간다. 자, 기관 안쪽의 점액과 섬모는 공기 속에 먼저 세균을 거르는 거 맞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이 A는 기관이고, 그쵸? 기관이고, 이제 B는 갈라지잖아요. 가지처럼 갈라지잖아. 나뭇가지처럼. 기관지. C는 폐라고 쓰면 되고, D는 횡격막이라고 쓸 때도 있고, 가로막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 자, A와 B의 내벽에는 점액과 섬모가 있다. 맞죠? 기관과 기관지 점액과 섬모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C와 D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고요.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횡격막은 뭐 근육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C는 폐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다. 그 다음에 E는 폐포이다. 맞네요. F는 모세혈관이 맞네. 기억 디귿 고르면 되겠네요. 4번. E와 F에 대한 폐포랑 모세혈관이네. 자, 모든 E는 F가 감싸고 있고 산소는 E에서 F로 이동한다. E가 지금 폐포였습니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자, 그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는 F보다 E에서 높다. F가 높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F에서 E 쪽으로 갑니다. 자, E와 F는 둘 다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는 얘기 안 했는데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두꺼우면 산소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E와 F 사이의 확산에 의해 기체가 이동한다. 맞습니다.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 이동하는 거 맞고요. 자, 고무풍선과 고무막에 해당하는 사람의 호흡기관을 쓰시오. 고무풍선은 폐고요. 폐. 고무막은 횡격막. 막 아니고 막. 횡격막. 예. 자, 위 그림에서 고무막을 아래로 당깁니다. 그 가에서 나로 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당길 때는 흉곽 부피 증가하고요. 예,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고요. 폐 속의 공기가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아니죠.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들숨이지 들숨. 답은 3번이고. 자,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하고 기체교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은 산소이고요. 근데 이제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있는 거는 그림을 자세하게 봐야겠네요. 동그라미가 그 적혈구에서부터 나오지? 얘가 산소다. 산소. 적혈구가 산소 운반해 주니까 이건 영양소네요. 네, A는 영양소입니다. 혈장에 녹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혈장으로 가네. 이거는 특별히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둘 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고요. 물이고요. 물. 하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건 둘 다 혈장으로 가니까. 어찌됐건 주로 A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영양소와 산소가 되겠죠. 기억 니은. 자, 7번. 잘 봐야겠네요. A는 지금 갈비뼈를 가리키고 있네.
자, B는 횡격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숨을 내쉴 때 날숨이죠? 그러면 갈비뼈 내려가고 횡격막 올라가고, 흉곽의 부피 감소하고 폐 전체 부피 감소하고, 그러면 폐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죠. 자, 부피 변화인데 2초 있는 데까지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들이마시는 들숨 구간이고, 요거는 나가는 거잖아요. 폐 부피가 줄어드니까 날숨 구간이네. 2초의 횡격막은 최대로 내려가 있다. 그 부피가 제일 커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최대로 내려가 있다, 맞죠? 폐의 부피가 커져야 되니까 1초 호흡 1회 호흡 시 들숨의 양은 500ml이다. 0부터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량이네요. 부피 변화량. 0에서 500이니까 500 맞네. 자, 2에서 4초의 폐포 내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다. 이게 날숨이 일어날 때 폐포 내부 압력이 높아야 돼. 그래야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죠. 대기압보다 높아야지. 답은 다 기억력 지긋 다 맞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갈비뼈는 들이마실 때 갈비뼈 위로, 날숨은 아래로, 횡격막은 아래로, 들이마실 때 날숨 위로, 흉곽의 부피 들숨은 커져야 되고 흉곽 내부 압력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오죠. 날숨은 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가죠. 밀어내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공기 펌프를 지금 불어 넣는 것은 지금 들숨의 그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요거는 숨을 넣잖아. 이건 날숨이지, 날숨. 근데 BT비용액은 이제 얘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자, A와 B의 BT비용의 색깔은 어떻게 될 것이냐. A는 원래 색이에요. A는 초록색, B는 노란색. 이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산소고요. 산소가 쭉 연결이 돼서 조직세포까지 가죠. 이것도 산소. B도 여기서 나온 게 이산화탄소,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이산화탄소. 자, 아니다. A와 D에 해당하는 기체 각각 썼죠. A는 산소, B 산소, C 이산화탄소, D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는 같죠.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고, A는 적혈구에 의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산소잖아, 산소 적혈구에 의해 운반되는 거 맞아요. D는 농도는 주변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에서 보다 조직세포에서 높다. 이거 맞아요. D가 이동하는 거를 보면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직세포에서 더 농도가 높다. 이거 맞죠? D의 농도는 조직세포에서 농도가 더 높다. 맞죠? 답은 5번. 자, 배설해 보겠습니다. 배설도 할 게 많은데요. 배설 49쪽이고요. 배설은 일단 배설의 정의 아셔야 되는데, 배설은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기관의 모임, 이게 배설계고, 그러니까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내보내야 돼. 근데 이 대변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온 그런 노폐물인 거야. 대변 같은 거는 그 흡수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세포의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배설이라고 하진 않고, 세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흡수한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생명활동을 해요. 그거를 원래 호흡이라고 해요.
그거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호흡이 일어나는 호흡. 호흡이 원래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요거를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호흡은 원래 목적은 이제 세포 호흡에 있어요. 세포 호흡.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랑 반응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그냥 호흡이라고도 해요. 요거 자체를 그냥. 그래서 이게 원래 목적이야.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 그게 이제 생명활동인데, 호흡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주 성분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산소랑 반응하는 거거든.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나와. 이렇게 CO2.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 나와요. 근데 얘만 단백질만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있습니다. N 있고 H도 여기 있죠. 그럼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나와요. NH3 암모니아. 근데 얘는 단백질 분해해도 이산화탄소와 물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은 다 나와요. 근데 단백질만 어떻다?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또 따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산화탄소, 물만 나오고, 단백질을 세포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 물도 나오는데 암모니아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가 문제. 암모니아는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으로 이동해서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줘요. 독성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그래도 독성이 있으니까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콩팥으로 가서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여기가 이제 배설계가 돼요. 배설계. 자, 뭐 이산화탄소는 숨으로만 나가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만. 근데 물은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 근데 이 날숨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가 배설계라고 하진 않아요. 이건 호흡계니까. 자, 다시 책본을 살게요.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데 세포 호흡을 하면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생겨요.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보내야 돼.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고요. 에너지를 얻고 남는 노폐물을 내보낼 거야. 자, 노폐물을 내보낼 때 순환계에 의해 폐나 콩팥으로 운반되어 날숨으로 나가는 애들은 수증기 있죠. 수증기로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요. 근데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이 요소랑 물론 물도 나가요. 물도 같이 나갑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폐로 나가고요. 폐 내쉴 때. 물은 폐로도 나가. 숨 쉬면은 뭐 이렇게 수증기가 되게 많이 나가요. 날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또 나갑니다. 암모니아는 중요한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으로 운반되어 물과 함께 오줌으로 걸러져서 내보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설계는 주로 이걸 보는 거죠. 얘를. 자, 사람의 배설기관은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등 쪽에 있어요. 등 쪽에. 강낭콩을 닮았습니다. 콩팥이 있고 콩팥의 세부 구조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거기서 이제 오줌을 생성해서 내보내는 거고요.
오줌관은 콩팥에서 생긴 오줌이 통과해서 방광으로 내보내지는 보낼 때 연결된 관이고요. 예, 방광은 이제 오줌이 모였다가 나중에 요도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람의 배설기관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되어 있고, 콩팥을 잘 보면은 콩팥의 이 속질, 여기가 콩팥 속질, 이거 깔때기니까 여기 콩팥 속질, 그다음 여기 콩팥 겉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콩팥 동맥을 타고 와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사구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실처럼 뭉쳐 있어요. 사구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입자가 작은 물질이 바깥으로 나와요. 이때 물하고 뭐 요소랑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이런 입자가 작은 애들이 나와요. 그건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자, 그 작은 애들이 나와서 그걸 받아줘. 보먼주머니가 그걸 받아요. 받은 다음에 세뇨관이라는 걸 타고 쭉 가. 그러면 이제 쭉 나가면 오줌이 되는 건데, 그냥 나가질 않고 여기 나가는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 모세혈관 있죠. 모세혈관이 또 이걸 막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세밀한 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아무튼 이 오줌이 지나가서 이렇게 모이면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건데, 콩팥 깔때기가 어디냐면 여기 요 공간은 콩팥 깔때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많은 이 네프론에서부터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줌이 여기 모여서 오줌관을 타고 저기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구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구체랑 그걸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랑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네프론의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는 주로 콩팥의 겉질에 있고, 콩팥 겉질에 사구체 보먼 주머니가 주로 있고, 그 세뇨관, 요건 이제 세뇨관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줌은 네프론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 이 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데, 여과란 다시 봐봐. 콩팥 동맥을 타고 왔어요. 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입자가 작은 애들이 일로 이렇게 걸러져서 내려오는 걸 여과라고 해요. 여과. 뭐 걸음종이를 여과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걸러주는 거를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는 물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이런 분자들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가 돼요. 이로 여과 안 되는 애들은 혈구나 단백질은 너무 커서 여과가 안 돼. 혈구나 단백질은 여과가 안 돼. 입자가 작은 애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요소는 내보내야 되는데 나머지 뭐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이런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애들도 있어. 그래서 요 상태로 바로 다 나가버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애들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여기를 다시 둘러싸고 있어요.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여과가 되긴 했는데 다시 흡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흡수. 재흡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대부분 재흡수예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이건 꼭 필요하니까. 근데 물도 재흡수 하는데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얘 둘은 100% 재흡수돼요. 그래야지 병이 아닌 거야. 모두.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흡수가 돼요. 대부분 재흡수된다고 되는데 하여튼 필요한 만큼. 자, 재흡수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소는 이쪽으로 가죠, 그냥 요소는 쭉 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여과가 안 된 노폐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렇게 분비가 돼, 분비. 미처 여과가 되지 못한 노폐물 일부가 분비된다. 다시 여과가 될 때는 입자가 작은 애들만 여과가 되는데 그때 포도당, 물, 뭐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나와요.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해야 하고 나머지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고 그걸 재흡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처 분비, 여과가 일어나지 않은 노폐물은 분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뇨관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진짜 이건 이제 오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여기 방광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콩팥 정맥이 되는데, 자,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한 거예요. 얘가. 왜냐면 노폐물들이 걸러졌으니까 깨끗해지죠. 과정 알겠습니까? 자, 여과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입자가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들은 여과가 된다. 근데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애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요런 애들은 100%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고 요거는 필요한 만큼 분비는 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요런 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노폐물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이런 노폐물이 나갑니다. 자, 혈액의 성분 중 오줌에서 발견되는 성분은 물, 요소, 무기염류 등인데 여과가 되지 않은 물질과 여과가 된 후 모두 재흡수된 물질은 오줌에서 발견되지 않아야지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긴 해. 자, 근데 당뇨병에 걸리면 오줌에 포도당 같은 게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당뇨병 걸리면 그런 겁니다. 자, 요 표를 이용해서도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잘 봐요. 혈장에 뭐 이런 성분들이 있었는데 여과가 됐어요. 여과. 그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단백질 없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덩어리가 커서 입자가 커서 요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줌에 보니까 포도당이 여과액에 있었는데 없어요. 포도당이 오줌에. 그러면은 이건 뭐야? 100% 재흡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재흡수가 돼서.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요.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과는 됐는데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줌에는 없는 거예요. 무기염류는 뭐 비슷하긴 하네. 농도가 이렇게 진해질 수도 있네. 근데 요소는 진해졌어요. 확실히 요소는 그쵸? 근데 얘는 왜 진해지냐면 물이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물이 부족하고 농도가 진한 용액이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해석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 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오줌의 경로. 자,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고 세뇨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재흡수되는 애, 분비되는 애가 있습니다. 콩팥 정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요게 진짜로 이제 여기에 오줌이 생긴 거죠. 이 오줌이 집합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배설의 의의는 노폐물을 배출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특히 암모니아 같은 애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 물과 무기염류 이런 거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물이 너무 많다, 체내. 그러면은 재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소변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재흡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소변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이런 거 항상성이라, 항상성. 생물들 항상성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오줌의 양이 늘어나죠. 체내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농도를 더 너무 묽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 학습 내용 체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세포 호흡으로 분해되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그게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된 후 배설이 되고요. 자,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네프론에는 사구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고, 자, 무엇은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 의해 혈액의 성분 일부가 보먼주머니를 이동하는 건데, 이걸 여과예요, 여과. 입자가 작은 애들. 여과의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재흡수고요. 자, 모세혈관 속에서 세뇨관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는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됐지요? 하루에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1.5에서 1.7리터인데 여과되는 양은 170리터나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정도도 많은데 1.5리터, 소변이 1.5리터나 나오네. 엄청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세포 호흡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 호흡을 할 때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 근데 영양소는 이제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자, 세포호흡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 중에 40% 정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걸 원래 ATP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거 ATP라고 하는데, 고등과정에서 배우시고,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됩니다. 우리가 따뜻하잖아. 그게 다 세포호흡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열 말고 다른 것들은 이제 체온 유지할 때, 열이네 이거는. 체온 유지할 때 쓸 수도 있고, 생장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세포를 만드는데, 근육 운동하거나 소리 내거나 공부할 때도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세포 호흡을 하려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야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생명이 위태롭죠. 영양소 소화, 산소 공급 이거 안 되면은 못 살고, 당연히 못 살고. 세포 호흡에서 노폐물이 생성됐는데 그 배출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못 살고. 요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흡수해 그거를 순환계를 타고 각 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호흡계에서 들어온 산소도 마찬가지로 순환계를 타고 조직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나오고 그때 생긴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뭐 물 이런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나가고요. 물이나 아니면 질소 노폐물 이런 것들은 배설계를 타고 나갑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포 호흡에 사용되면 에너지 합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고요.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계죠, 소화계. 소화계에서 흡수하고 산소는 호흡계에서 흡수하고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질소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요소 모모계는 운반을 해준다. 순환계 말하는 거죠. 순환계. 자, 넘기겠습니다. 자, 빨리 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56쪽에 있는 건 혈액 투석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콩팥이 잘 이제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한 2-3시간 누워여서 혈액을 투석을 해야 돼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피를 뽑았다가 피를 골라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혈액 투석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 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60쪽에 1시간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하겠습니다. 배설의 뜻으로 설명한 것 중 적합한 것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호흡이고 요거는 이제 항상성 유지랑 관계가 있고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버린다.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거는 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출이 되는 거고. 자, 이거죠.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런 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는 단백질 분해할 때, 자, 뭘 했더니 암모니아가 나왔대. 그럼 이거 단백질이겠네. 네, 물은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고요. 이건 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죠.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보시면 A는 A의 분해 산물은 배설계를 통해서만 몸 바깥으로 나간다.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물은 콩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배설계가 아니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폐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이산화탄소 폐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서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얘는 콩팥, 요거는 오줌관, 방광, 요도. 자, A에서 오줌이 생성이 되는 거 맞고요. B에서 오줌이 이동하는 세뇨관이다. 아닙니다. 오줌관. 세뇨관은 콩팥 내에만 있는 겁니다. D는 C에 저장된 오줌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오줌관이다. 이 내용은 맞는데 오줌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 1번이 답이고요. 자,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네프론. 근데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네프론을 구성하는 기호,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세뇨관 잘 봐야 되네. D네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A, B, D. 자, 18번에 A 과정은 여과라고 하는 거고, B는 재흡수,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C는 분비라고 합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의 이동량은 A가 B보다 많다. A가 많아야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과된 애들 중에 일부는 일로 가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A가 제일 많아야지. 포도당의 이동은 A, B, C 모두 일어난다. A 포도당 일어나고요. 일어났는데 C는 아니죠. C는 아니네요. 생성된 오줌은 가를 통해 이동한다. 맞네요. 가를 통해 이동한다. 집합관을 통해서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간 타고 방광으로 가는 거다. 요런 표 자주 나옵니다.
자, 혈장, 여과, 액, 오줌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분의 농도인데, 잘 봐요. 여과액은 있다가 오줌에는 하나도 없는 거는 요런 애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그럴 수 있어요. 100% 재흡수되기 때문에. 근데 혈장에 있는데 여과액이 아예 없어. 그런 경우에는 뭐 단백질이나 입자 큰 애들, 여과가 안 되는 애들. 단백질하고 뭐지? 뭐 지방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0.03에서 5줌의 농도가 진해졌죠? 이거 요소입니다. 요소. 자, A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고요. A는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모두 재흡수된다. 그래서 오줌에 없는 거야. 모두 재흡수가 돼서. 모두 재흡수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모세혈관으로 다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세뇨관에는 없으니까 오줌에는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야.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 호흡을 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B는 이산화탄소. 뭐 다른 노폐물도 있을 수가 있죠. 영양소가 꼭 뭐 포도당 지방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아무튼 옳지 않은 거 A는 이산화탄소. 틀렸네요. 1번이 틀렸고 바로 다른 것도 읽어봐 주시고. 22번 가와 라는 각각 어떤 기관계에 속하는지 쓰시오. 가는 호흡계고요. 다른 것도 다 쓰죠. 뭐 이거 소화계고 그쵸? 다 쓰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순환계고, 이건 노폐물 내보낼 때 배설계.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써라라고 돼 있네요. 호흡기에 해당하는 거 폐 맞고요. 소화계 위 맞고요. 다가 순환계 심장, 배설계 맞네. 1번. 자, 실력 강화까지 맞아. 맞네. 어떡하지? 자,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까지 보고 가시고, 혹시 안 되면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를 찾아서 마저 봤으면 좋겠네요. 자, 하여튼 1번 보겠습니다. 1의 호흡 시 폐포 내 압력의 변화를 대기압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폐포 내의 압력이 작아. 단 폐포 내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 그렇다라는 거는 얘는 폐포가 압력이 작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숨이야, 들숨. 폐포가 압력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에는 폐포가 압력이 커. 폐포 내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플러스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날숨이야, 날숨. 자, 0에서 1초에 횡격막은 위로 올라간다. 들이마시려면 횡격막 내려가야 되네요. 폐의 부피는 2초일 때 최대이다. 최대한 들이마신 거죠? 맞네요. 최대. 3에서 4초에 흉곽의 부피는 증가한다. 날숨은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죠. 2번이 답이고요. 자, 여기로 나오네요. 이거는 폐동맥이고, 폐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폐정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로 가는 동맥이고, 이건 쭉 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니까 정맥이고요. 그래서 얘는 맞네. A가 산소인데 아니죠. 예, 나가야 되죠. 나가는 거 이산화탄소죠. 혈액의 산소 농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나가 높네. 예, 산소 들어오고, 이게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고, 가보다 나에서 높다. 나에서 높네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뭐니 지금 들숨 날숨에 제일 많은 건 질소 말하는 거고,
들숨에 한 21% 정도 돼 있는 건 산소고요. 예, 요거는 이산화탄소겠다. A가 가는 A라고 돼 있는데 가가 산소죠. 이거는 이산화탄소고. 그래서 A 가는 A고 나는 아니죠. 가가 B고 나가 C고. C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확산된다. 맞죠?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물의 일부는 날숨을 통해 배출되므로 들숨보다 날숨의 수증기가 많다. 내쉬는 숨의 수증기가 많다. 맞죠? 자, 간은 산소네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기억, 니은 지점에서 A, B의 상대적인 양. A가 지금 이거 3번이랑 연결된 거 아니죠? 예, 3번에 연결된 거 아니네요. 그냥 다시 A, B 판단하셔야 되네. 지금 기억 지점에서 요렇다. 모세혈관 내에서 얘가 B가 산소네요. 얘가 이산화탄소고. 니은 지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겠죠? A가 이산화탄소 맞죠? B가 산소고. 산소는 이제 각 세포에 줬으니까 산소가 적어진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A는 산소이다. 아니죠, 이산화탄소. 혈액과 조직 세포 사이의 이동량은 B가 A보다 많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B가 맞네요. 그쵸? B가 A보다 많다. 맞네. 맞고요. 그 다음에 조직 세포의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면 니은에서 A의 양이 증가한다. 맞죠? 왜냐면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니까 니은에서 A의 양이 증가한다. 맞네. 4번. 자, 마지막입니다. 좀만 더 힘냅시다. 1시간 지나갔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만 더 듣고 갔으면 좋겠네요. A는 콩팥이 맞고 C는 방광 맞고. 자, 오줌이 생성되어 이동하는 경로는 E부터 해야 되나 지금? A부터 쭉 가는 거구나. A, B, C, D 맞네요. 사고체와 보문주머니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사고체와 보문주머니는 콩팥 겉질에 있어요. 속질에는 세뇨관이 있고요. 콩팥 겉질이 있습니다. 자, F는 모세혈관에 둘러싸인 세뇨관이 분포한다. 맞고요. G는 오줌이 생성되어 모이는 집합관이다. 생성되어 모인다. 생성되어 모인다라는 뜻이 좀 그러네. 생성되는 건 아니고, 생성되는 건 네프론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모이는만 맞네요. 모이는. 집합관이다도 틀리구나. 집합관이 아니라 요 부분은 있잖아. G 부분은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거예요.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틀렸네요. 자, 3번. 6번이네요. 미안. 6번. 자, 여과는 됐는데 오줌에 없는 애들은 요게 지금 4개 중에 하나래. 요거 중에 하나래. 여과는 됐는데 오줌이 없는 애들은 100% 제흡수가 된 아이들이고, 아미노산이 그런 애이고요. 얘도 그러네요. 2개가 써져 있구나. 이거는 농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외우기 어렵지만, 이거는 아무튼 A가 포도당이고 B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등치 큰 애들이고, 그런 건 단백질이고. 자, 여과에게 많았는데 더 진해지는 거, 이런 거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A는 C보다 분자 크기가 크다. 아니고요. C가 더 크고. B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모두 재흡수되었다. 맞고. D가 오줌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보다 재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말이 어렵네.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되고 요소는 재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혈액의 농도, 요소 농도는 B보다 A에서 높다. 틀렸죠? A로 이렇게 갈 때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거 걸러서 내보내고 B는 요소가 적죠. 혈장 단백질은 C에서 D로 이동한다. 이렇게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과가 안 되니까. 자, 포도당은 F에서 E로 모두 재흡수된다. 원래 그러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혈액에서 요소 농도는 B보다 A에서 높다. 아, 맞네. 잘못 읽었구나. 잠깐 다시 볼게요. 맞네 이거. 요소 농도는 A가 높죠. B보다 A에서 높다. 맞고. 혈장 단백질은 C에서 D로 이동한다. 틀렸고요. 요것도 다시 봐야겠네. 포도당은 F에서 E인데 F가 뭐지? F가 틀렸군요. E에서 F로 갑니다. 포도당은 재흡수될 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죠. 1번이 답이네. 8번.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런 건 순환기관이긴 하고요. 요것도 순환기관이긴 하고 그런 상황이네. A는 적혈구에 의해 운반된다. 폐로 이제 들어오는 거 말하는 건데 이거 산소니까 맞죠?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날숨을 통해 배출되는 비의 양이 많아진다. 맞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C가 조직세포로 공급될 때 C는 뭐냐면 영양분 말하는 거죠. 영양분. 순환계가 관여한다. 맞죠? 이거 날라주는 것도 순환계가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무리 했습니다. 2학년 뒷부분은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는 거가 돼서요. 나중에 다른 반에서 이동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